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를 배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가 양도는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도소득 과세대상 하고 있는 거예요.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양도할 때 낸 세금이다 라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인데요. 여러분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환지, 처분 및 환지, 처분 및 보류제 충당이에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오늘 사업의 시행 방식이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도시개발법 보면 몇 가지로 배웁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인데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죠. 네.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이전해주고 1호부터 뭘 받습니까? 금전을 받죠. 오늘 1번과 같은 사업 시행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수용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법률 행위적으로 본다면 뭐죠? 법률 행위로 본다면 매매지, 매매. 맞죠? 그러면 소득세법에서는 그건 양도로 봐요, 안 봐요? 양도예요? 공매, 경매, 수용. 법률 행위로는 게 매매, 교환, 현물주자, 대물변제, 부담부 중에 했고 법률 규정에 의한 공매, 경매, 수용, 양도로 본다고 했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까? 네. 두 번째, 그래서 수용은 매매로서 양도로 보는 거 맞죠? 자, 두 번째, 금전 외의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걸 뭐라고 해요? 환지 또는 환지 처분이라고 하죠? 이건 법률 행위적으로 보면 그래요. 바꾸어 주는 거니까. 양도회 아니에요? 예?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 수용이 유리해요? 환지가 유리해요? 지주 입장에서 보면. 환지가 유리하죠. 왜요? 양도세를 안 내도 되니까. 가 아니라 했잖아요. 아니라 했잖아요. 자,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자, A 취득입니다. 10원이에요. 즉 환지 전토지 취득이에요. 이게 A가 A-로 바뀌어요. 이게 70원이 되었어요. 이렇게 환지가 되는데 이걸 뭘로 보지 않는다고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지? 왜 양도로 보지 않는 거지? 응? 그렇지. 지주 입장에서 보면 A에서 A-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었지만 현실적인 이익이 실현됐다, 안 됐다? 이익이 실현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주가 올랐다고 해서 술 사는 친구 놈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아, 주식 가격이 오르면 뭐래? 팔아야지 지 거지. A에서 A-로 변해서 지가가 상승했지만 지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이익이 뭐라고요? 이익이 미실현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실현된 이익은 30원의 이익이 실현된 거예요? 90원의 이익이 실현된 거예요? 90원의 이익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를 면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세를 잠시 유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양도로 보지 않겠다 하면 뭐라고요? 이익의 미실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환지 및 보류지에 충당할 때 그 취득식이 언제가 되죠? 아니,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겠죠.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러면 수용이 1위예요? 환지가 1위예요? 그때 달라요. 수용은 세금을 미리 내야 돼. 미리 내는 단점이 있지. 환지는 세금을 나중에 내요. 좀 늦게 내요. 그게 장점이야. 대신에 그만큼 누진율은 더 강화되겠죠. 누진율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수용이 유리하다, 환지가 유리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다르다는 거. 그 정도. 왜 환지를 양도로 보지 말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여기가 뭐죠? 채비지 보류지겠죠? 여러분들 뭐 채비지로 설명할게요. 채비지는 법률 행위로 본다면 뭐죠? 채비지를 법률 행위로 본다면, 예? 채비지를 법률 행위로 설명한다면, 증여? 응? 그렇지. 대물 변제지. 얘한테 지주들이 뭐 줘야 돼요? 공사 비용, 사업비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공사 비용 달라고 해서 달라고 하면 얘네들 사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아셨죠? 대신 어떻게 갖고 와요? 땅으로 네가 갖고 가. 오케이? 그러면 대물 변제는 분명히 양도의 행위에 해당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양도로 보지 않는 이유는 공익사업이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다. 아셨죠? 이들한테 먼저 세금 내. 공사해줄게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셨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이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 이렇게 채비지나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들 환지 처분을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환지 당시에는 지주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실현이 안 됐어. 이익도 실현이 안 됐는데 세금 먼저 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세를 잠시 이익이 실현될 때까지 유보시켜두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취득 시기를 언제로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취득 시기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봐야겠다라는 거. 오케이?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환지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A가 400평이고, B가 200평이라면, 간보율이 적용돼요. 주택에 있는 간보율은 보통 50%입니다. 아셨죠? 이 간보율 왜 적용하는지 아시죠? 집가 상승도 있고 보류지나 채비지로 남겨둘 땅이 있기 때문에 400평, 200평 줬다고 해서 다 400평, 200평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간보율이 50%라면 A는 얼마를 받게 되죠? 200. B는 100을 받게 되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환지를, 예? 이렇게 이루어진 환지를 400 받아야 되는데 200 받았어. 200이었는데 100 받았어. 이런 환지를 적응환지.
이게 적응환지. 아셨죠? 세법에서 용어가 더 좋아. 세법에서는 이런 면적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권리 면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권리만큼 받은 거야. 내 권리만큼 받은 게 적응환지인 거예요. 아셨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 받은 만큼 받았어. 내가 받아야 될 권리만큼 받았어. 이거는 뭘로 보지 않겠다? 이거는 권리 감소가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만큼 지가가 상승했잖아요. 이해하겠죠? 자, 그런데 실제 처분이 뭐 할 수 있다? 실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죠. 임의적으로나 또는 강제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건물을 져야 되는데 최소 150평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땅을 100 잘라버리면 이 100은 쓸모없는 토지가 돼버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150씩 잘랐어. 그러면 자기가 받아야 될 면적이 200이었는데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 면적보다 감소가 됐잖아요. 맞죠?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감환지인 거예요. 아셨죠? 받아야 될 권리보다도 더 받았어.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증환지라고 하는 거고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얘는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보다 작게 받았고 얘는 자기가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게 받았으면 서로 정산해야죠. 그 정산하는 기능을 가진 금액을 뭐라고 해요?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는 청산금을 교부받게 될 거고 얘는 청산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환지 처분은 환지를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환지예요? 적응환지인 거야. 적응환지인 건데 단 권리 면적에 감소가 있거나 뭐가 있다면 증가가 있다면 이 감소된 건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증가된 거는 취득으로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이었는데 환지가 되면서 감환지나 증환지는 새로운 양도면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로운 양도면 취득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다? 새로운 양도면 취득을 보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왜 다음날이라고 했죠? 도시개발법 공부하고 나면 뭐 받기 기억했나? 다음날. 다음날이 뭔데? 효력의 발생 시기니까.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취득, 새로운 양도로 보는 시점은 언제다? 다음날. 아셨죠?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환지 처분에 대한 토지,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로 한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로 한다. X. 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새로운 면적이 감소되거나 새로운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취득 시기, 양도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처분 나오면 원칙은 언제야?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아셨죠? 새로운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새로운 취득 양도 시기는 다음 날. 오케이? 네. 또 하나, 여러분들 채비지 보류지로 충당하는 건 양도가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공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 매각해야 되겠죠? 충당된 보류지를 뭐 하는 것은? 매각하는 것은 이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충당된 보류지를 뭐 할 때는? 매각 시에는.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 시에는 이건 뭐로 본다고요? 오케이? 네, 이렇게. 자, 거기 우리 요약집 지금 78페이지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적 경계 변경을 위한 분할은, 교환은 이건 뭘로 보지 않겠다요? 양도로 보지 않겠다. 자, 교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적 경계 변경을 위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교환은 또는 분할은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 그냥 좀 이거 외워두시고요. 자, 세 번째 양도담보입니다. 자, 이런 양도담보는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양도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으로 뭐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 변제 뭐가 되었을 때는, 채무 변제 충당이 되었을 때는 이건 뭘로 보겠다? 양도로 봅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양도담보는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양도일 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건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네 번째. 공유물의 단순 분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자, 뭐의 변동이 없어요? 지분의 변동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할 횟수 불문입니다. 분할 횟수 불문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 분할한다는 것은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죠. 분할하는 것 자체가 이익이 실현이 아니야. 아셨죠? 다만 뭐의 변동이 있으면요? 지분의 변동이 있으면이죠. 감소된 건 뭘로 보고요? 증가된 건 취득으로 봐야 되죠. 다섯 번째, 소유권의 환원이에요. 소유권의 환원. 자, 뭐냐면 여러분들 A의 취득인데 A가 양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효래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뭐가 되겠어요? 환원이 다시 그렇죠. B에서 A로 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무효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양도가 아닌 것이고 확인 사살이에요. 그로 인해 환원되는 것 또한 양도가 되지 않겠죠. 이거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도 양도가 아니었고 그로 인해 환원되는 것 또한 양도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A가 이제 유효한 양도가 됐을 때 이 A의 취득 시기를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 A의 취득 시기는 환원된 때예요? 확정 판결 받은 때예요? 당초 자산의 취득 시기예요? 당초 자산의 취득 시기일 수밖에 없겠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양도로 보지 않는 이러한 경우들은 근본적으로 뭐가 미실현된 거다? 이익이 미실현되었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세를 나중으로 뭐 하겠다?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몇 페이지지? 거기 보니까 79페이지. 78페이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79페이지입니다. 자, 근데 지금 목적하고는 좀 달라. 지금의 목적과 좀 다른데, 여섯 번째 뭐가 있냐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양도 시 무슨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징여 추정이 있을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양도 시 무슨 규정이 있어요? 징여 추정이 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양도 시 징여 추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갑이 20억짜리가 있는데 이 20억짜리를 을에게 징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양도를 해야 돼요? 징여하면 무슨 세금 내고? 징여세 내야 되죠?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맞죠? 징여세는 누가 내고요? 징여세는 수증자가 내는 거라니까. 양도세는 누가 내는 거고? 갑이 내는 거고. 그러면 징여세를 많이 낼까요? 양도세를 많이 낼까요? 일반적으로. 징여세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그 말 나오면 돼요. 과표는 얘는 20억이 잡히지만 얘는 20억에서 16억을 뺀 4, 5만 과표가 잡히니까 일반적으로 뭐가 더 세다? 징여세가 세다. 자녀한테 세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징여를 하는 게 좋아요? 양도를 하는 게 좋아요? 양도하는 게 좋죠. 그래서 갑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한테 줄 때는 징여의 방식으로 주지 않고 양도의 행위를 가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를 할 텐데 그 양도는 가장의 양도라는 말이지. 가장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가장의 양도인 걸 세무서장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를 할지라도 이거 원칙적으로 뭘로 보겠다? 징여로 추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의 사이여도 실제로 매매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아버지 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살 수도 있고요. 아버지 재산을 누구냐 전두환 재산을 이순자가 경매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두환은 뭐가 되고 양도가 되고 이순자는 취득이 되는 건데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취득하는데 이걸 부인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또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상호 교환했어. 이거는 서로 분명히 반대급부가 서로 제공된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따라서 만약에 예외적으로 이게 뭐가 되었다면 입증이 되었다면 이건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 그 입증했다는 경우가 뭐야? 그 내용이 중요하다. 요즘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들 을의 취득세 세율은 얼마지? 을의 취득세 세율은요? 원칙은 을이 취득한 거잖아요. 을은 어떻게 취득한 걸로 봐야 돼요? 증여로. 배우자가 직계 좀비속이 아버지로부터 될 땐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봐야 되겠죠? 3.5%죠.
하지만 내가 돈 주고 샀을 때 입증했다면 4%가 되죠. 그 입증했던 경우와 이 입증했던 경우가 서로 같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대답만 잘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자도 증여에 대한 취득세 세율 얼마? 3.5%를 냈어야 되는 거지. 하지만 돈 주고 산 사실이 너무나 명백해. 입증을 했어. 그러면 다시 유상 양도로 보는 것이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자도 유상 취득으로 세풀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건 입증한 경우를 언제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에? 79페이지 방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그 내용들이 입증한 경우다라는 것이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여기 공부한 거예요. 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도소득이 중요한데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뭐 했을 때 낸 세금이다? 양도했을 때 낸 세금이다 라는 거예요.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 낸 세금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열거된 자산의 종류 뭐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기타 자산은 뭐가 있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그 다음에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자, 시험 문제가 이 부분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 한 문제요. 최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이제 뭐 공부할 거냐면 이제 과세표준 곱하기 뭐 할 거예요? 세율.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뭐가 되죠? 산출세액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약집 80페이지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양도 및 취득식이 나와 있죠. 양도 및 취득식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안 배우지만, 여러분들은 안 배우지만 민법을 처음 피면 뭐가 나오냐면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민법 총론에 보면 처음 공부할 때 기간을 공부해야 돼요. 기간 계산. 그럼 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까지 이 시간의 길이를 기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시간의 길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의 길이를 계산하는 방식은 처음에 시작되는 점을 무슨 일? 기산점 또는 기산일이라고, 끝나는 점을 만료일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민법상에서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초일불산입이고요. 말일 산입의 원칙에 따르는 거예요. 초일불산입, 말일 산입. 예? 다만 예외적으로 초일 산입되는 경우가 연령 계산할 때거나 이럴 때는 초일 산입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대충 이해하셨죠? 그런데 민법에서도 기간 계산이 필요하듯이 세법에서는 그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보유 기간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보유 기간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들 1세대 몇 주택? 1세대 1주택 몇 년 보유? 2년 보유죠. 그 다음에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과세표준의 내용에다가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뭐 곱하면 세율을 곱하면 뭐가 되는데 산출 세액이 되는데 이렇게 세금을 양도세를 제대로 계산하려면 뭐가 먼저 정해져야 돼? 기간이 정해져야지 올바른 세금의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아셨죠? 따라서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계산하기에 앞서 뭐를 먼저 봐야 된다?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우선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유기간은 결국 기산일이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고 취득 시기라고 하고 만료가 되는 시점을 무슨 시기라 하면 됩니까? 양도 시기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유기간이라는데 이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계산하기 앞서 먼저 보유기간을 먼저 정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해서 취득시기 여러분들 상속으로 취득했어. 상속으로 취득했는데 그걸 매매를 했어요. 언제 취득하고 언제 팔았는지 정해져야지 보유기간이 계산이 되겠죠. 만약에 매매로 취득했는데 이게 수용이 됐어요. 시기를 언제로 정할 건가에 따라서 1년인지 2년인지 기간이 다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인데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에 있어서 뭐가 됐다? 이게 장기 할부가 됐어. 했을 때 각각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정해져야지만 보유기간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지. 보유기간이 정확히 계산이 돼야지만 세금이 정확히 계산이 될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세금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기를 정해놔야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8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양도 및 취득시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양도 및 취득시기. 그래서 양도 및 취득시기인데 자 일반적인 일반적인 매매 등의 경우에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언제로 정할 건가? 라고 한다면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이 되는. 원칙은 언제가 된다고요? 등기 접수일. 예외적으로 쏘리 대금 접수는 대금 청산. 대금 청산하고 대금 청산일이 뭐하거나 불분명하거나 또는 대금 청산 전에 뭐가 되었을 때는 등기가 되었을 때는 이때는 언제가 된다고요?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그래서 언제 아니면 언제다? 대금 청산일 아니면 등기 간단하죠. 양도소득세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 청산일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아니면 등기 접수일이에요. 대금 청산 아니면 등기 접수일. 다만 여러분들 특수한 조건의 매매가 있을 텐데 그 특수한 조건의 매매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장기할 판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매매, 즉 수용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1년, 2년, 3년에 걸쳐서 3억을 주기로 했는데 1억씩 지급하는 조건이래요. 그럼 양도 시기를 마지막으로 볼 건가 아니면 첫 해 부불금 지급일로 볼 건가에 따라서 보유기간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아셨죠? 이런 장기 할부 판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기 할부 판매는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 그러면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 장기 할부 판매임에도 불구하고 대금 날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장기 할부 판매는 대금 날짜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가고요. 자, 수용일 때 어떻게 되죠? 수용일 때는 대금 정산일, 등기 접수일. 똑같죠? 일반 매매랑 똑같죠? 하지만 하나 더 들어간다면 뭐가 있다? 수용 개시일 중 무슨 날이다? 빠른 날. 그래서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다 보니까 일반 매매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주로 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 언제 아니면 언제예요? 일반적인 매매는 대금 청산일 아니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아니면 등기 접수일. 이렇게 기하면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수용일 때 언제가 된다고요? 수용일 때는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로 하되 수용일 때는 수용 개시일로 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 이후에 여러분들 상속재산 언제가 되지? 왜요? 187조. 100원에 양도된 이 자산의 취득가액은 70원으로 봐야 돼요? 10원으로 봐야 돼요? 187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응? 70원이요? 10원이요? 왜요? 왜요? 세포백이 나와 있어요. 응? 조금 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지. 얘는 상속세 내야 되지. 70원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이 10원으로 하면 상속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상속된 취득시는 언제다? 상속 개시. 오케이? 그 증여받을 게는 증여세를 냈을 테니까 증여 받은 날이 취득시가 돼야 되겠지.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데. 응? 자, 오케이? 이렇게 되면 되겠고, 여러분들 점유시효 취득이에요. 점유시효 취득이 뭐죠? 80년 5월 1일 날 점유 개시합니다. 몇 년? 그럼 20년을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기간 계산도 민법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세법에서도 보유 기간이 필요하고.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00년 5월 1일이 되겠죠? 응? 자, 이게 뭐 해야 돼요? 완성. 시완성은 뭐 하도록 돼 있어요? 등기하도록 돼 있죠. 그럼 이걸 양도했어요. 그럼 취득시기는 등기일로 봐야 돼요? 시완성일로 봐야 돼요? 점유개시일로 봐야 돼요? 예? 점유개시일이지. 왜요? 빠른 게 아니고 소급이니까. 시효완성은 무슨 효과예요? 처음부터 낼 거야. 그럼 양도세도 처음부터 내 거였던 걸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셨죠? 점유, 개시일이 취득시간. 그러니까 양도차익을 구할 때는 이렇게 양도세를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네, 이렇게 계산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니까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언제라고 그랬어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이 환지 전 토지 원칙이에요. 아셨죠?
가만지나 증환지가 쓸 때 언제가 된다? 가만지 증환지가 쓸 때는 한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렇게 되고. 오케이? 네, 이렇게 하고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자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아까 기억나시죠? 매매원이 무효해서 환원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취득 시기는 당초 자산의 취득이랬다는. 그러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들은 당초 자산의 취득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자, 취득 시기 의제도 별표. 의제 취득 시기도 별표해 주세요. 의제 취득 시기 별표. 자, 의제 취득 시기 구할 때 토지 들 때 언제? 85년 1월 1일. 그러니까 그 전에 취득한 건 언제로 보겠다? 85년 1월 1일. 주식일 때는 86년 1월 1일. 야, 여기 보세요. 이거 보니까 시효 완성에 한 취득 시기는 점유 개시로 보잖아요. 근데 이날이 80년 5월 1일로서 8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취득 시기 이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85년 1월 1일이 되겠다는, 무조건 의제니까. 그럼 이건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이에요? 불리한 규정이에요? 왜요? 짧아서? 아니지. 취득가액이 올라가는 것을 가정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정한다면 이때 취득가액보다 이때 취득가액이 좀 더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취득시기 의제 규정은 납세자한테 불리한 규정은 아니다.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불리한 규정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취득시기 의제, 그게 토지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언제다? 85년 1월 1일이고 주식은 언제예요? 86년 1월 1일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자, 우리 책에 우리 요약집에 안 적혀져 있는 게 있는데 자, 빈 공간 많으니까 써주세요. 대금 청산 전에 대금 청산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대요. 미완성 목적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은 아파트 분양받을 때 어떻게 되죠? 완성일이 있고 대금 청산지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양도를 했어요. 그럼 이거 내 거 언제부터 취득한 거지? 예? 언제 취득한 거죠? 당연히 대금 청산일이겠지.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는 이거는 건설사의 무슨 취득이고 이거는 나의 승계 취득인 거겠죠. 너무나 일반적인 거래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대금을 먼저 쳤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왜요? 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선납 할인이 크니까 돈은 남아있는데 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으니 이자가 얼마 안 되고 선납 할인하면 최소 5%는 할인을 해주니까 1억이면 500만 원 할인해주고 3억이면 1,500만 원 할인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내가 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완성될 거 그걸 양도했습니다. 그럼 내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지? 이때는 완성일이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완성일이 건설사의 무슨 취득이기도 하지만 원시 취득이기도 하지만 나의 무슨 취득이기도 한 거예요? 승계 취득인 것도 돼요. 완성되자마자 내 것이 된 거니까. 즉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불능의 상태잖아요. 내 취득시는 언제부터다? 완성일서부터. 오케이?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금 청산일과 완성일, 대금 청산일과 완성일 둘 중에 어느 날로 하면 돼요? 에이, 늦은 날로 해야지. 완성일, 대금 청산일이면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 완성일이면 완성일.
대금천열과 완성열 중 무슨 날로 하면 된다? 늦은 날. 오케이? 이렇게. 자, 좀 쉬었다가요. 좀 쉬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양도 및 시두식인데, 요거 한 문제 있어요. 이거 한 문제 나와요. 아셨죠? 요거 한 문제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만 더 할 건데, 30분 정도 하는 것은 이 내용,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여기서 이제 세네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세네 문제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별도로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 좀 쉬었다가 어디 할 거냐면, 부가와 징수. 여기서, 여기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한 문제 정도, 아셨죠? 그래서, 부가와 징수부터, 그래서 페이지가 어디냐면, 페이지가 95페이지서부터 할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